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아직 최종 집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마감 1시간 전인 5시를 기준으로 봐도 전북의 투표율이 46%가 넘어서 도내 유권자 2명 가운데 1명은 투표를 마친 셈입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완산구청에 있는 사전투표소입니다. 젊은 대학생부터 연세 지긋한 어르신까지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선거 때보다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 어쩔 수 없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5년 동안 나에게 더 큰 이득이 될까? 이제 우리나라에 더 큰 이득이 될까? 깜짝 단일화까지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더욱 치열해진 승부는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끌었습니다. 민생 문제라든가 경제 또 정치 개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제가 원하는 그 지지하는 후보가 맞는 것 같아서 일부러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도 오후 5시와 6시 사이에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뜨거운 대선 열기는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로 나타났습니다. 오후 5시 현재 전북은 46.39%를 기록해 6시 최종 투표율은 5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유권자 2명 가운데 1명꼴로 이미 투표를 마친 셈입니다. 전북의 경우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는 20%포인트가량 높은 기록입니다. 5시 현재 시군별로는 진안군이 57.93%로 가장 높고 전주 완산이 42.89%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라북도의 지난 19대 대선 최종 투표율은 79%. 사전투표 열기가 오는 9일 본투표로 이어질 경우 지난 19대 투표율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경북 울진 산불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 소방본부도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5시 30분 전국 소방동원령이 2호로 격상됨에 따라서 전라북도 임차 헬기 1대와 펌프차 등 차량 8대, 소방대원 22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파견된 대원들은 현재 울진군 죽변면 일대에 배치돼서 화재 진압과 급수 지원, 민가 방어선 구축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빠르면 다음 달부터 김제 용지 현업 축사에 대한 매입 절차에 착수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달 안에 축사 매입 기관을 선정한 뒤에 올해 118억 원을 들여서 돼지와 소 축사 17만 제곱미터 가운데 6만 제곱미터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오는 2025년까지 480억 원을 들여서 축사를 모두 사들이면 새만금의 수질과 악취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대가 추진했던 에너지 융합 대학원 신설이 무산됐습니다. 전북대가 대학원 신설을 위한 팀으로 전북 혁신도시의 전기안전공사를 기대했다가 이게 여의치 않자 대학원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안전공사가 지역대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1월 에너지융합대학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에너지융합대학원을 신설해 연간 20명가량의 에너지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팀에 5년간 47억 원이 지원됩니다. 팀 구성원은 대학교가 주관을 하되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콘소시엄으로 참여시키라고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졸업 인력에 대해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의 전기안전공사가 어느 대학과 손을 잡느냐가 사실상 에너지융합대학원 사업의 당락을 좌우할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던 전북대는 공동참여팀으로 내심 전기안전공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안전공사는 파트너로 한국전력이 나주에 세운 한국에너지공대를 선호했습니다. 한국전력과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전북대랑 교류가 많으니 이제 다양성을 찾자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 융합대랑 한번 다시 컨소시엄을 맺어보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결정에 실망한 전북대는 에너지융합대학원 사업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전북도 의회는 전기안전공사가 지역 대학과 상생을 고려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아쉬워합니다. 왜 혁신도시에 왔는가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남 한전공대와도 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에너지융합대학원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전남의 한전공대는 다른 기관과 손을 잡고 에너지융합대학원 사업에 응모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사업이 치열한 공개 경쟁이라 설령 전기안전공사가 참여를 했더라도 융합대학원 선정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 발표될 최종 사업자에 어느 대학이 선정될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기안전공사는 그동안 전북의 5개 대학과 MOU를 맺고 많은 전기안전 인력을 양성해 왔는데 이번 사태가 유감이라면서 앞으로 지역 대학과 더 많은 사업에서 상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가 홈에서 울산 현대 모비스를 맞이해서 92대 79로 승리했습니다. KCC는 1쿼터에 3점슛 4개를 앞세워서 기선을 잡았고 2쿼터에 안쪽에서 착실히 점수를 쌓은 뒤에 경기 후반부에는 스피드와 외곽포로 점수차를 벌려서 13점 차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KCC는 오늘 승리로 17승 26패를 기록해서 6강에 2게임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지난 2020년 섬진강댐 수해민들의 2차 피해 배상 비율이 1차 조정 때와 같은 48%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남원, 순창, 임실 등 섬진강댐 하류 7개 시군 수해민 6천여 명이 신청한 2,900억여 원의 피해 배상에 대해서 48%만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위는 댐 관리와 운영 미흡 등으로 피해가 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 집중호우가 내린 점과 관련 기관의 기술적, 재정적 한계 등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개인 상담은 1년에 최대 10차례, 집단 상담은 한 팀에 4차례까지 상담 비용이 전액 지원됩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직원들의 개인 문제를 비롯해서 조직 구성원들 간의 갈등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은 내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로 오늘보다 6, 7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 6도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이 시각 현재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 순창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오전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바다의 파도도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